많은 임차인분들께서 최근에 경영상에 어려움이 많으셔서 사실 계약 해지에 대한 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제가 그 내용들을 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상가 계약을 처음에 하실 때 상가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잖아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든지 보증금, 월세 금액 이런 사항들을 기입을 하실 텐데 그 계약서 내용 그대로 사실은 기본적으로 따라 주셔야 됩니다. 원칙대로 계약서 작성 내용 그대로 보증금, 월세, 그리고 계약 기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상 요즘같이 코로나 영향도 있고 운영도 너무나 힘들 경우 계약을 해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가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경우랑,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에 과거부터 지금 계약을 계속 해오다가 최근에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따로 언급 없이 계약 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경우 어려운 말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거든요. 이 용어 설명은 제가 이따가 차차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두 가지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임대인분과 합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솔직하게 전달을 하셔서 임대인분께서 영업이 너무 힘드니 언제까지 계약을 유지를 해달라 이런 임대인분이 혹시나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어떻게 하셔야 될 것인지 그런 사전에 조금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마무리를 짓고 영업하기로 한 날짜에 종료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 임대인분이 사실 협의를 안 해주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기간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정상적으로 월세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월세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보증금에서 최소한 차감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임대인분들께서 협의를 해주시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제가 가장 권장드리는 방법은 신규 임차인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보수를 했거나 인테리어를 했거나 이런 시설물에 대한 권리금을 회수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상가 계약을 맺었을 당시에 그 상태로 원상복구 의무를 좀 벗어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지만 가장 강력한 그리고 큰 장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을 소개를 하시는 방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신규 임차인을 찾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사무실에 의뢰를 맡기셔서 도움을 받는 거를 조금 권장을 드리고요. 이때 신규 임차인을 소개를 할 때에는 임대차 조건이 혹시나 변동되진 않는지 임대인분께 사전에 좀 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보증금이라든지 월세가 이렇게 변동이 될 때에는 신규 임차인이랑 계약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지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규 임차인을 못 찾으실 수도 있잖아요. 요즘같이 경기가 너무 안 좋고 힘들 때에는 새로 영업을 하시려는, 새로 가게를 인수받아서 영업을 하시려는 분들을 좀 찾기 힘드실 수도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여러분들께서 월세를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월세를 납부를 못 하실 경우에는 임대인분께서 보증금에서 월세를 조금 차감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관리비도 또 차감을 하시거나, 또 나중에 이제 계약기간 종료일이 다가왔을 때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의무도 피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이후에 따로 임대인분이랑 임차인분이 따로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고 계약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연장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이런 계약을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어떠한 통보 없이 그냥 임대차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이랑 차임은 종전 임대차 계약이랑 동일한 것으로 보고요. 임대차 계약 기간도 1년으로 이렇게 봅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민법으로 적용을 받는지 그 계약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6억 9천, 5억 4천, 3억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가 계약을 한 그 해당 지역에 맞는 금액으로 저 범위 금액 안에 있으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적용 범위 금액 안에 있으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적용을 받고요. 그 금액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은 민법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조금 묵시적 갱신의 조건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1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해지 통보로 했을 때 임대인한테 이렇게 해지 통보가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3개월의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도 보증금을 준비를 해서 내어주실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민법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통보한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아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적용받을 때보다 기간이 조금 더 짧아졌죠.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여러분들이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권리금을 회수를 하실 수도 없고 원상복구 의무도 피하실 수도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임차인을 소개를 해서 권리금을 회수를 하시거나 원상복구 의무도 조금 벗어나실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묵시적 갱신 관련돼서는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